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화기계의 마지막 파트 영양 불균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영양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 입으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된 거죠. 그래서 기도, 위, 간, 대장, 소장, 직장 그 모든 것들의 프로브럼을 지나서 결국 우리가 식이를 할 수 없을 때 어떤 종류의 식이를 하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경관 영양이라고 하죠. 비위관이라든가 코나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비위관, 그리고 위를 통한 피지, 위루관, 공장루수를 통한 공장루수, 십이지장관을 통한 비공장관, 흔히 사용되는 경장 영양관의 위치들입니다. 각각 사용하는 장단점과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비위관을 통한 영양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위관을 삽입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적용과 비용 절감. 그렇죠. 우리가 비위관을 삽입하는 목적은 안전한 적용과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한 거고, 그래서 맞는 답인 거고요. 두 번째, 간염성 합병증 최소화. 그렇죠. 비위관을 삽입하는 목적 두 번째, 합병증 최소화이고요. 세 번째, 장내 점막 위축을 예방한다. 그렇습니다. 비위관은 어디에 삽입되어 있죠? 코나 입을 통해서 여기에 안착을 하죠. 그래서 위에 점막 위축을 예방을 합니다. 이것 또한 비위관을 삽입하는 목적인 것이고요. 소화기계와 장관의 통합성과 기능을 유지한다. 그렇습니다. 결국 비위관을 통해서 식이를 제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소화기계와 장관의 통합성과 기능을 유지하겠다. 그러한 목적인 거죠. 그러면 5번,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위장관을 거치지 않고 말초혈관을 통해 공급한다. 이것은 뭐죠? 총비경구 영양인 거죠. 그래서 답은 5번,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위장관을 거치지 않고 말초혈관을 통해 공급한다. 이것이 틀린 답이 되겠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위관 위치 확인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합니다. 아닌 것을 찾을 때는 5가지 중 하나가 아니더라. 1번 엑스레이성 검사. 이것은 뭐다? 가장 정확한 비위관 위치 확인이다. 그러나 매 끼니마다 매번마다 엑스레이를 검사할 수는 없다. 번거롭기도 하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 흡입한 위액의 pH 확인, 강상성이냐 아니냐, 이걸로 알 수 있는 부분, 이것도 위치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인 거고, 세 번째, 주입 후에 위로 잘 들어갔는지 청진기 사용. 그렇죠. 청진기 사용을 해서 위 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들려야만이 레빈 튜브가 위에 잘 안착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튜브 끝을 물속에 넣어 본다. 그렇죠. 물속에 넣었을 때 뽀글뽀글 하는 것을 보고 폐에 들어갔는지 위에 들어갔는지 알 수가 있는 거고, 다섯 번째, 일단 물을 주입해 본다. 일단 물을 주입해 보는 것은 안 됩니다. 이 4가지 방법을 다 사용을 해서 레빈 튜브가 위 속에 잘 안착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고, 그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 물을 30에서 50ml 정도 넣어서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틀린 답은 일단 물을 주입해 본다. 이것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비위관으로 영양 공급하는 환자를 위한 간호 계획 중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이라고 합니다. 5가지 중 하나가 수정이 필요하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1번, 세척은 생리식염수를 사용한다. 우리가 세척을 생리식염수 사용해야 될까요? 그렇죠. 세척, 생리식염수 사용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전해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류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2번, 주입할 때마다 비위관 교체한다. 주입할 때마다 비위관을 교체를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환자가 너무 괴로워요. 왜냐하면 코를 통해서 삽입하는 거기 때문에 구역질도 많이 나고 비강의 손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의 한 달 유지를 하죠. 대부분 병원에서. 그래서 주입할 때마다 비위관을 교체한다. 이것이 바로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 바로 나왔네요. 3번 주입 전 튜브의 개존 여부 확인한다. 그렇죠. 주입 전에 튜브의 개존 여부 위치 확인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4번 주입 중 청색증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한다. 그렇죠. 청색증 나타나면 반드시 중단하고 바로 주치 이콜 해야죠. 5번 주입 후 좌위 또는 30도 이상 환자의 상체를 상승시켜 30분 이상 앉혀놓는다. 그렇죠. 그래야만이 역류를 막아주는 거고 흡인의 위험을 낮춰주는 거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신규 간호사가 모의식 환자에게 경관 영양을 시행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간호 문제는 이라고 합니다. 무의식 환자에게 경관 영양을 시행할 때 어떻게 해야겠니? 이런 문제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영양결핍. 무의식 환자에게 경관 영양을 시행할 때 영양결핍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까요? 1차적인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면 2번 대사장애. 우리가 무의식 환자에게 경관을 시행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게 대사장애인가요? 이것도 아니겠다. 3번 경관영양으로 인한 간염. 경관영양으로 인한 간염을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까요?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큰 간염은 아니겠다. 이것도 틀린 간호 문제겠고 4번 기도 흡인. 그렇죠. 우리가 무의식 환자에게 경관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거 무엇인가요? 기도 흡인이죠. 이 부분이 답이 되겠다. 무의식 환자 경우 음식물이 역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흡인이 가장 위험한 상태고 경관 영양 시 반드시 환자 상체를 올린 상태에서 주입을 하고 주입하고 난 후에는 30분 정도 자리 앉혀놓습니다. 5번 관의 폐색. 그렇죠. 관이 폐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고려해야 할 간호 문제지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문제는 아니겠더라. 그래서 답은 무의식 환자에게 경관 영양을 시행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간호 문제는 기도 흡인이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위 잔유량이 200ml 이상일 경우 간호 진단은 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서 잔유량이 200ml 이상이래. 이건 뭐예요? 많다. 200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우유 한 팩이죠. 작은 우유 한 팩이란 말입니다. 많다는 거죠. 많다의 의미 있기 때문에 1번 흡인 위험성. 그렇죠. 답 바로 나왔네요. 잔유량이 200이면은 많은 개념인 거고 그 많다고 하는 것은 흡인의 위험이 있겠다. 그래서 간호 진단은 흡인 위험성을 내리면 되는 거고요. 2번 영양결핍 비잔유량이 200이나 되는데 영양결핍은 맞지가 않겠다. 3번 간염의 위험성. 이것이 영조가 되면은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 잔유량이 200이라고 해서 간염의 위험이 있지는 않겠죠. 잘못 내린 간호 진단인 거고. 4번 대사성 장애도 잘못된 간호 진단이다. 피부 통합성의 문제도 잘못된 간호 진단이다. 위 잔유량이 200ml 이상일 경우는 흡인의 위험성이 있겠다. 이것이 간호 진단으로서 올바른 거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비위관 영양 공급 시 간호중재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합니다. 비위관 영양 공급할 때 어떤 간호중재를 해야겠니? 이런 얘기잖아요. 1번 보겠습니다. 주입 중 복부경련을 호소하면 천천히 투여한다. 그렇습니다. 복부경련을 호소하면 천천히 투여해야 되는 거 맞고요. 2번 주입 전 흡인으로 경관 잔유량과 튜브의 개방성 확인한다. 그렇습니다. 주입하기 전에
경관 잔류량과 튜브가 열려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맞고요. 3번 경관식 주입 전후 약물 투여 전후에 30에서 50ml의 물을 주입해서 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한다. 그렇습니다. 경관식을 주입하든 약물을 주입하든 전후에 30에서 50ml의 물을 주입해서 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도 해야 되고 개통되어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됩니다. 4번 주입할 때마다 튜브의 위치를 확인한다. 그렇습니다. 주입할 때마다 튜브의 위치 몇 ml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 있고요. 5번 식이 주입만으로 사용한다. 이것만으로도 이건 틀린 답인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비위관을 삽입을 할 때는 감압을 시키는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세척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식이 주입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틀린 답은 5번 식이 주입만으로 사용한다. 이것이 틀린 답이 되겠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비위관 영양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중재해야 할 간호 문제는 이라고 합니다. 비위관 영양 시 어떤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중재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구토, 2번 변비, 3번 설사, 4번 고혈당증, 5번 흡인. 비위관 문제 중 가장 우선적인 것은 역시 흡인이죠. 흡인 이상 중요한 문제는 없다. 흡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기도폐색을 일으키기 때문에 흡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재해야 될 간호 문제입니다. 그 외 다른 답변, 구토, 변비, 설사, 고혈당증 이런 것들은 비위관 경관 시 나타날 수 있는 병증들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번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신규 간호사가 비위관을 삽입하고 있는 환자에게 비위관 세척을 하고자 한다.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후 다시 생리식염수를 빼려고 하는데 생리식염수가 나오지 않았다. 이때 신규 간호사가 취할 수 있는 중재는 이라고 합니다. 임상에서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삽입을 할 때는 물이 들어가요. 근데 빼려고 하면은 주입했던 물이 다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무척 당황스럽죠. 혹시 폐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럴 때 신규 간호사가 취할 수 있는 중재는 첫 번째 비위관을 제거한다. 조금 위험하겠죠. 생리식염수가 다시 나오지 않는다고 비위관을 제거하는 것은 그래서 1번 일단 옆에 놔두고 두 번째 환자의 체위를 변경하거나 비위관을 조금 더 삽입해 본다.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체위를 변경시키거나 비위관을 조금 더 삽입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레빈 튜브의 위치를 변화시키면서 개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인 거 있고요. 3번 주사기로 다시 생리식염수를 주입한다. 나오지 않았는데 다시 생리식염수를 주입한다고 다시 나오진 않겠죠.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주입하는 것보다는 체위를 변경하거나 비위관을 조금 더 삽입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4번 환자에게 기침해 보라고 교육한다. 이것도 위치 변화는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이거보다는 체위를 먼저 변경시켜야죠. 5번 흡인기에 비위관을 연결하여 압력을 높게 하여 흡인한다. 이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일단 생리식염수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고 다시 리거지 시켰을 때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체위를 변경을 해서 L튜브 위치를 조금 변화를 주고 비위관을 조금 더 삽입해 보면은 주입했던 생리식염수가 다시 리거지 했을 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비위관 영양 중인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중 즉시 의사에게 알려야 할 경우는 어떤 거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비위관 영양 중인 환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영양액 주입 중 청색증이 나타났을 때 그렇죠. 청색증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폐로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기 때문에 바로 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영양액 주입 중 청색증이 나타났을 때 즉시 의사에게 알려야 할 상황인 거죠. 답이 1번인 거고요. 나머지
2번에서 5번 보겠습니다. 2번 비위관 세척 시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후 빼려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위치 변화 그리고 L튜브 조금 더 삽입해 보는 거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구강 간호 시 구역질 증상이 있을 때 구역질 증상이 있으면 구강을 잠시 멈추고 증상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관찰해 보는 거죠. 4번 위장 흡인 시 위 내용물이 섞여 나올 때 그럴 때는 몇 ml 정도 나오는지 어떤 위 내용물이 나오는지 색깔, 양, 냄새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즉시 의사에게 알려야 할 상황은 아닌 거죠. 5번 위 내용물 흡인 시 배행량이 180 정도 나왔을 때 이것은 없죠 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200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늦추어서 경관 시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튜브를 삽입한 환자에게 신규 간호사가 비위관 세척을 종류수로 시행하려고 하였을 때 프립세트가 교육할 내용은 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묻는 문제예요? 비위관 세척을 종류수로 할래? 생리식염수로 할래? 그리고 종류수로 시행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겠니? 이걸 묻고 있는 거고요. 정류수가 일반적으로 금지인 건 있어요. 그렇다고 완전 금지는 아닙니다. 이것은 임상에 가시면 알게 되는 거고 다만 정류수를 사용할 때는 이것이 위에서 나트륨을 씻어낼 수가 있다. 이것을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1번 대사성산증. 대사성산증이라고 하는 것은 기아나 당뇨병일 때 아세토아세트산이나 케톤체가 다량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대표적인 거죠. 그 외에 심한 운동이나 경련으로 락트산이 발생하는 경우라든가 세뇨간 이상에 의해서 HCO3 재흡수 부전이 되는 경우에 대사성 산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비위관 세척을 정류수로 시행하는 거잖아요. 단순한 문제란 얘기죠. 그래서 대사성 산증 이렇게까지 과다한 메커니즘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답인 거고요. 2번 호흡성 산증 이것 또한 pH 문제고 호흡에 대한 거죠. 과호흡이냐 저호흡이냐 여기에 대해서 호흡증 산증과 호흡증 알칼리로 나뉘는 거고요. 3번 대사성 알칼리증도 대사성 산증과 마찬가지로 다른 메커니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단순한 비위관 세척을 정류수로 시행하려고 하였을 때 어떻다? 지나친 구토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나트륨을 잃게 되죠. 어떤 얘기냐 하면은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세포 사이사이 이렇게 지나가는 혈류랑 전해질이랑 피가 있겠죠. 그리고 세포 외를 기준으로 보면 무엇이 가장 많아요? 나트륨이 많죠. 밖에는 이렇게 나트륨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포 안에는 무엇이 많아요? 칼륨이 많죠. 세포 안에는 칼륨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토를 하게 되었어요. 무엇을 많이 잃게 될까요? 얘네들이죠. 나트륨을 많이 잃게 돼요. 세포 안에 있는 얘네들까지 잃게 될 정도까지면은 다른 메커니즘이 따라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구토를 많이 했을 때는 나트륨을 많이 잃는다. 나트륨을 많이 잃게 되면은 어떤 현상? 저나트륨 대사성 알칼리증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단순하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5번 저칼륨 대사성 상증 이것은 다른 얘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즉시 의사에게 알려야 할 증상은 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의사에게 즉시 알려야 할 증상일까요? 청색증이죠. 설사 이것은 일반적인 비위관 영양 공급일 때 나타나는 합병증 중에 하나고요. 경관식을 거부한다. 이것은 조금 업조하면 되는 거고 재채기 같은 경우도 지켜봐야 할 증상인 거죠. 변비 같은 경우도 비위관으로 영양 공급을 하면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적시 의사에게 알려야 할 증상은 청색증 무조건입니다. 비위관으로 영양 공급을 하는 환자를 간호할 때 즉시 의사에게 알려야 할 증상은 이라고 합니다. 1번 설사, 2번 경관식 거부,
3번 재채기, 4번 변비, 5번 청색증. 이 중에서 즉시 의사에게 알려야 할 증상은 청색증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사이노시스가 있을 때 바로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설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위관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죠. 경관식 거부, 이것은 우리가 옵저베이션 하면서 지켜볼 수 있는 문제인 거고, 재채기 같은 경우도 매 한 가지 문제죠. 변비 같은 경우도 비위관 영양 공급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 그러나 청색증, 이것은 뭐다? 기도폐쇄다. 그래서 즉시 의사에게 알려야 할 증상은 청색증. 5번이 답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위관을 통한 영양 공급 목적 및 간호중재 알아봤고요. 비위관 삽입 후 간호중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양 공급 시 간호중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목적은 통합성과 기능 유지고 장내 점막 위축을 예방하는 거고요. 합병증을 감소하는 거죠. 그리고 안전하고 비용이 절감된다는 거. 그리고 비위관 삽입을 했으면 어떤 간호중재를 해야 되느냐, 위치 확인을 어떻게 한다, 엑스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세척은 생리식염수를 사용을 하고, 증류수나 물은 삼투압에 의해서 전해질 상실이 증가될 수 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다. 주입할 때마다 위치 확인해주고 개존 여부 확인해주고 경련 일어나면 천천히 투여하고, 그래도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중지하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주입한 후에 어떻게 30도 이상 머리 올려야 되는 거 있고요. 왜 올려요? 폐합병증 예방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주입 전후 30에서 50ml의 물을 주입해서 관 막히는 것 예방하는 거고요. 비위관 영양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위로술, PEG를 통한 영양 공급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